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쿠팡 상장하시는 뉴스와 기사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과 그리고 쿠팡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했다는 기사와 내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팡 상장과 쿠팡 관련된 주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 가치를 미국 나스닥이 좀 더 높게 평가해 준다.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기업 가치를 쿠팡을 봤을 때는 300달러.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렇게 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33조 원 정도.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500달러 정도 될 거다.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이 지금 매년 최근 3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영업이익을 보고 이게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장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업 손실이 약 5,842억 정도인데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에는 1,200억 원 넘게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준 거지 흑자로 아직 돌아선 건 아니죠. 그래서 3개년간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 제도 때문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본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적자가 나는 쿠팡이지만 매출이익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2배가 증가했거든요. 2018년도 대비 2020년도에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적자가 있지만 이 기업은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게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제도인데 이 제도 때문에 아마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거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장을 할 때 이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해서 이거의 혜택을 많이 본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도 이 부분은 노리지 않았을까. 적자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은 아주 본인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쿠팡 지분을 100%로 가진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창업주인 김범석 이분도 미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쿠팡에 투자하는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손정희 회장이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 투자 지분율이 높죠. 그래서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적자가 수천억 원대의 적자 때문에 상장이 불가능했을 거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봐주는 나스닥이 나았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기업 가치도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본사나 아니면 창업한 사람도 미국 사람이고 투자한 사람들도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매출이익은 엄청 증가를 했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나스닥에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2020년 증가추이를 보면 이게 2020년도 그래프고 2019년도 그래프, 2018년도 그래프거든요. 18년에 비해서는 4배가 성장을 했고 19년에 대비해서는 2배가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을 때 상장을 하는 게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기회가 아닐까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쿠팡 직원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기업에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용주하고 직원의 입장에서만 일하는 거랑 내가 주주로 참여를 해서 내가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쿠팡을 배송 직원, 그다음 정규직,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해서 주식을 무상으로 1인당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근무하면 절반을, 그리고 2년 근무하면 나머지 절반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신고 서류에 보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헌신한 직원들에게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고요. 뉴욕 즉시 상장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고생한 쿠팡 직원들에게 소속감도 심어주고 다른 기업의 본보기가 된 훌륭한 선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라는 피고용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하는 걸 좀 더 열심히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매출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쿠팡 직원들에게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한 거는 되게 좋은 선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된 주식은 첫 번째는 동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회사는 물류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항만,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하고요. 항만의 하역, 육상, 해상의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쿠팡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2년 내년 12월까지 4년 동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물류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연장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자에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쿠팡 물류센터나 캠프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화물자동차 운송 부분 증가 추세로 4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 상장하면은 온라인 시장을 당연히 장악하겠죠. 하면 물류 매출도 비례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물류 담당하는 이 동방이라는 회사도 증가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메인 거래소는 쿠팡 말고도 홈플러스나 포스코 같은 회사랑 그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천안물류센터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2월 10일, 그러니까 설 전에 보다 지금이 3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천안물류센터 건립하면서 30% 이상 이 주가가 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한 710억 정도. 그래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물류 담당하는 이 동방이라는 업체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나 해서 이게 4일 연속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KCTC, 여기도 물류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쿠팡의 물류 창고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컨테이너, 터미널, 중량물, 소화물 사업과 항만, 하역 같은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 72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KTH는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가 쿠팡에서 쓰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영화도 틀어주고 드라마도 보여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쿠팡 OTT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KT 자회사가 KTH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랫폼은 쿠팡 플레이어에다가 영화나 콘텐츠를 공급해 주거든요. KTH가 쿠팡에다가. 그래서 이제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 플레이어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쿠팡은 시장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쿠팡은 온라인 쇼핑 말고도 OTT,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KTH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상장을 하면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쿠팡 플레이 성장을 위해서 상당 부분 투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말고도 OTT에 관심을 가져서 이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자기들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KTH라는 KT 자회사인 KTH 쿠팡 플레이에 영원한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이 회사도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포장이 있습니다. 대형 포장은 골판지 관련된 회사인데 당연히 물류가 상승하면 택배 박스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포장은 대한그룹 계열의 어깨 상위 골판지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깨 상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다가 포장재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판지나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계열도 한 7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다가 포장재를 공급을 하다 보니 대형 포장이라는 이 업체가 이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물류 상승이 현격히 급증할 거잖아요. 그러면 택배 박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형 포장도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다날은 휴대폰 결제를 하는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2009년도에 미국 세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제휴도 했고요. 카카오하고도 제휴를 체결해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겨냥해서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중국 텐센트 그룹인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도 국내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날은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쿠팡에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형태로 이제 솔루션 업체,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2B로 40조 간편 결제 시장을 공략도 하고, 웹툰 기업이나 MCN 기업 이런 5개 업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날은 쿠팡의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상승을 어제까지 하다가 오늘 거의 마칠 때쯤에는 이게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쿠팡 관련된 주식을 제가 5개를 소개를 했는데, 물류 관련된 동방, KCTC, 그리고 쿠팡 플레이 OTT 관련 주인 KTH, 그리고 대형 포장, 골판지 관련된 대형 포장, 그리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다날, 이렇게 5개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쿠팡 상장이 곧 되겠죠.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자산을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